있잖아요. 작은 소리의 단위인데 이 최소의 소리의 단위가 달라지면 의미가 구별돼요. 이 최소의 소리 단위가 달라지면 의미가 구분되는데 예를 들면 강, 방 이 두 개를 소리로 들어봤을 때 강, 방 소리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뭐 때문이야? 강의 그 때문이고 방의 때문이지. 이거 두 개가 달라졌더니 소리가 아주 살짝 달라졌더니 의미도 달라졌어. 자, 강, 공 소리 달라요? 뜻도 달라요? 왜? 강의 공의 오 때문에. 그래서 기역, 이응 요런 각각의 하나하나를 음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운은 소리의 단위야. 소리의 단위. 소리가 달라졌을 때 의미가 달라지면 그런 걸 음운이라고 해요. 자, 요건 어때? 눈 짧은 소리가 있고 눈 긴 소리가 있어. 자, 눈 소리 달라요? 뜻도 달라요? 눈 소리도 달라졌더니 뜻도 달라져. 그러면 짧고 긴 건 음운이라고 해야 돼? 아니라고 해야 돼? 음운이라고 해야 돼. 자, 이런 문장을 우리가 끝을 올려서 소리 내면 집에 가? 무슨 뜻이야? 집에 가냐? 집에 가 끝을 유지하면 집에 가라. 그러면 소리가 달라졌더니 의미가 달라지네요. 그럼 이렇게 끝을 올리거나 유지하거나 이런 걸 억양이라고 하는데 억양도 음운이게 아니게? 음운이야.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음운의 개념. 음운은 소리의 단위인데 얘가 달라지면 의미도 달라지는 최소의 단위, 가장 작은 단위. 그런 것들을 음운이라고 해요. 자, 음운에는 자음과 모음 그리고 단음과 장음, 억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게? 자음과 모음이 음운이구나를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읽을 수는 있잖아? 그치? 근데 사실은 얘를 소리로 낼 수 없어. 이렇게 막 이런 것도 우리가 읽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얘는 소리로는 낼 수 없어. 그치? 뭐가 있어야 소리를 낼 수 있어? 모음이 있어야 소리를 낼 수 있죠? 그래서 모음이 하나가 포함돼. 이렇게 낱낱이 읽을 수 있는 소리를 우리가 음절이라고 해요. 음절은 낱낱의 소리. 낱낱의 소리가 음절이야. 누가 줄까? 권, 희, 원 할 때 권은 기역이라는 자음과 우어 이거 하나야 두 개야? 하나. 하나의 모음과 니은이라는 자음이 그러니까 자음 더하기 모음 더하기 자음으로 이루어진 거야. 희는 뭐 하나 뭐 하나. 자음 하나 모음 하나. 그런데 여기 있는 이응은 자음으로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그럼 얘는 뭐 하나 뭐 하나. 모음 하나 자음 하나. 얘를 정리하면 얘는 자모자 얘는 자모 얘는 모자. 그런데 얘는 뭐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 요 이응은 뭐 자음으로 쳐요 안 쳐요? 얘는 자음으로 안 치니까 뭐 하나 모음 하나. 그러면 음절을 이루는 종류들은 이렇게 4개인 거야. 모음 하나로 이루어져 있거나 모음 더하기 자음이거나 자음 더하기 모음이거나 자음 더하기 모음 더하기 자음이거나. 이건 그냥 안 외워도 돼. 당연히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렇게 떠올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음절은 반드시 하나를 포함해야 돼. 뭐 하나를 포함해야 돼? 모음 하나를 포함해야 얘가 음절이 되는 거야.
자, 음절은 낱낱이 소리라서 뭐의 단위예요? 소리의 단위예요. 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가는 거야. 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문장에서 자음 더하기 모음 더하기 자음인 음절을 모두 찾아 쓰시오가 문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래서 자음 더하기 모음 더하기 자음을 모두 찾아 쓰시오라고 하면 소, 일 받침 뭐예요? 소리로 해야지. 받침은 리을이야, 리을 히읗이야? 리을. 그러면 일은 자음 더하기 모음 더하기 자음인가? 아니죠. 그럼 왜 아니에요? 이응이 자음이 아니야. 그러면 이라는 모음과 리을이라는 자음으로 돼 있으니까 얘는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예요, 코예요. 소일 코니까 코. 외양간 아니고 외양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깐. 쌍기역 하나요, 두 개요? 하나예요. 그럼 쌍기역 아 니은. 그럼 자음 더하기 모음 더하기 자음 맞나? 고 자음 더하기 모음. 친 자음 더하기 모음 더하기 자음. 우리 이해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소리의 단위야. 자, 우리는 지금 음운과 음절 소리의 단위를 얘기한 거고, 형태소, 이제 형태소부터는 이제 소리의 단위가 아니에요. 형태소는 뜻, 의미. 형태소부터는 의미의 단위야.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가 형태소.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가 형태소. 자, 이런 문장이 있어. 자, 얘를 운으로 나누려면 자, 시옷, 아, 니은, 그 다음에 이응 맞아요? 그럼 뭐예요? 에, 그 다음에 니은, 우, 니은, 그 다음에 이응 맞아요?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오, 니은, 디귿, 아. 우리 지금 뭘로 나눈 거지? 운으로 나눈 거야. 자, 이제 음절로 나누면 사, 네, 누, 니, 온, 타. 얘가 뭘로 나눈 거야? 음절로 나눈 거야. 자, 이제 우리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나눠보려고 해요. 자, 산에 눈이 온다를 자,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나누려면 어디까지 해야 뜻이 있어? 시옷 하면 뜻이 있어요. 사 어디까지 해야 뜻이 있어? 산, 얘 무슨 뜻인데? 그런 공간 이런 뜻이 있죠? 그 다음에 뜻이 있어야 돼. 에는 무슨 뜻이 있어? 있어요. 앞에 있는 말을 문법적으로 부사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어. 에는 뜻이 있어, 얘들아. 에 뜻이 있어. 그 다음에 눈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인데? 그런 존재가 있어. 눈. 그 다음에 이는 뜻이 있어, 없어? 애가 뜻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도 뭔가 뜻이 있겠죠? 무슨 뜻? 앞에 있는 말을 주어로 만들어주는 뜻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온다를 뜻이 있는 걸로 나누려고 했더니 얘가 사전에 어떤 형태로 나오게? 오다. 자, 오다에서 오는 건 공간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지는 게 오는 거지. 그런데 오다가 오다. 그래서 다는 무슨 뜻이야? 문장이 끝났어 라는 뜻이야. 그런데 오다에서 다를 떼고 오네, 오지, 오면, 오고로 바꿔치기 할 수 있지. 그럼 오는 뜻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그럼 오다에서 오도 뜻이 있어. 하나의 형태소야. 타도 하나의 형태소야 뜻이 있어. 그러면 가운데 뭐만 남아요? 니은은 무슨 뜻이야? 니은은 무슨 뜻이야? 현재 시제의 뜻이 있는 거지? 그럼 얘도 뜻이 있어. 그럼 형태소 어떻게 나누게 해? 오, 니은, 타. 얘가 지금 우리가 형태소를 나눈 거야. 형태소를 나누고 우리가 형태소에 어떤 성격이 있는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은 자립성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얘네 각각을 자립할 수 있으면 자립형태소,
자립 못하면 의존 형태소로 나눌 거야. 자, 자립성이 있으면 무슨 형태소? 자립 형태소. 자립성이 없으면 의존 형태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게, 자, 내가 주미에게 주미야 너 자립성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 자, 여기서 자립성이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네 하고 대답하는 애는 이상한 애야. 왜냐면 자립성의 기준을 제시해야지. 자립성의 기준이 국어학원에서 집까지 혼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가 기준이야.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주미야, 자립성의 기준이 뭐냐면 국어학원에서 집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자립성의 기준인데 너 자립성이 있어? 이렇게 했을 때 네, 아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주민의 자립성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는 거지? 그런데 자립성의 기준이 바뀌었어. 자립성의 기준이 혼자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 그게 기준이야. 그럼 주민의 자립성이 없어. 그러니까 자립성의 기준을 제시해야 내가 자립성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거지. 자립성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는 거잖아. 문법에서의 자립성이라는 게 기준이 있는 거야. 뭐냐면 띄어쓰기에 하나의 덩어리를 어절이라고 하는데 이 형태소가 이 어절에서 혼자 있을 수 있나 없나가 자립성의 기준이야. 너 어디가? 산. 괜찮아요? 산. 괜찮지? 그럼 얘는 자립성이 있어요. 애 돼요? 안 되지. 그럼 애는 자립성이 없어. 그러면 산은 자립 형태소예요? 의존 형태소예요? 자립 형태소. 애는 의존 형태소. 눈 자립. 지금 밖에 뭐 날씨가 어때? 뭐 비와 눈와 눈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자립이에요. 이 오 의존. 니은 의존. 다 의존. 그러면 자립 의존, 자립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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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존. 자, 오 다에서 오 같은 걸, 먹다의 먹 같은 걸 우리가 간이라고 배웠죠? 자, 이렇게 생각해. 먹다의 먹, 간. 먹다의 다, 어미. 어간 어미는 우리 알지. 그럼 예쁘다는 어간이 뭐야? 예쁘. 어미는 다. 예쁜 애는 어간이 예쁘. 어미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간 어미. 개념 뭔지 알겠죠? 어간이나 어미는 다 자립이야, 의존이야? 의존 형태소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기준이 의미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어. 실질 형태소는 진짜 그런 개념, 진짜 그런 존재나 개념이 있을 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애를 실질 형태소. 그럼 형식 형태소는 진짜 그런 개념이나 의미는 없고 그게 문법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거야. 그런 게 형식 형태소. 그러면 사는 그런 존재나 개념이 있어요. 네, 그럼 얘는 실질이야, 형식이야? 실질 형태소. 애는 그런 개념이나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 눈은 실질, 이는 형식, 오는 것,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공간의 이동의 뜻이 있으니까 실질 형태소. 니은은 현재 시제잖아. 시제니까 시제는 형식 형태소. 다는 뭔 뜻이야? 문장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문장이 끝났다는 문법적인 기능만 하잖아. 형식 형태소. 형태소는 이렇게 쪼갤 수 있어. 우리 2페이지에 가서 이거 좀 더 연습해 볼 건데 요 1페이지의 기본 개념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운부터 복습해 봅시다. 운은 뭐예요? 최소의 소리단인데 얘가 바뀌면 의미가 바뀌었어. 음절은 뭐를 하나 포함해야 돼? 모음을 하나 포함해야 돼. 그 다음에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을 단위. 자, 여러분 이거 외우는 거예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을 단위. 그 다음에 4번 별표 500개 칩시다. 자, 4번은 단어. 단어는 다른 말로
낱말. 단어와 낱말이 똑같은 거야. 단어는 한자어고 낱말은 순우리말이고 이거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자, 내가 앞으로 지나가는 채연이한테 채연아, 단어가 뭐지? 라고 하면 단어요? 네모 동그라미요 라고 말해야 돼. 단어는 네모와 동그라미를 단어라고 할 거야. 자, 네모는 뭐가 네모냐면 자립할 수 있는 말을 우리가 네모라고 할 거예요. 자립할 수 있는 말. 아까 형태주 중에 이렇게 띄어쓰기 안에서 혼자 들어갈 수 있는 애를 자립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쵸? 이런 걸 자립, 형태소, 이런 자립할 수 있는 말들을 네모라고 할 거야.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말이 네모였잖아. 네모에 붙어서 쓰이는 말을 동그라미라고 할 거야. 그래서 단어는 네모, 동그라미로 나눠요. 자, 그러면 산에 눈이 온다를 네모, 동그라미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산, 자립돼요? 네. 네, 그럼 산은 자립성이 있으니까 네모야. 에, 자립성이 없는데 네모에 붙어서 쓰이네요. 동그라미. 눈, 자립성 있어요? 네, 눈 자립성 있으니까 네모야. 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오, 네모 돼요. 온, 온다, 네모 되지. 그럼 여기까지가 하나의 단어. 그러면 이 문장의 단어는 하나, 둘, 셋, 넷, 5개. 이해돼요? 그래서 단어는 네모, 동그라미가 단어야. 어절과 형태소의 중간 정도의 크기. 그 다음에 조사는 단어로 잡고 어미는 단어로 잡지 않는다가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봐봐. 맑은 하늘은 할 때 얘네를 형태소로 쪼개볼게요. 형태소로 쪼개보면 어떻게 쪼개지지? 막, 은, 하예요. 하늘, 은. 자, 형태소가 얘랑 두 개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쵸? 그런데 얘랑 얘는 전혀 다른 형태소야. 모양은 유사하게 생겼지만 전혀 다른 형태소야. 왜 그렇게? 이 맑은의 은은 막다의 다와 똑같은 거잖아. 그치? 막다에서 다를 떼고 막내, 막지, 막고를 붙인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맑은의 경우에는 막다의 다와 똑같은 거야. 자, 막다의 막이 어간, 막다의 다가 어미. 그럼 얘는 뭐야? 어미. 얘는 하늘은의 은은 하늘에 붙어서 얘를 주어로 만들어주는 보조사인 거야. 보조사 나중에 가서 배우도록 하고. 자, 얘랑은 다른 형태소예요. 자, 얘를 이제 형태소로 말고 단어로 나눌 거야. 단어는 네모, 동그라미로 나누는 거지. 그럼 어디까지 해야 네모예요? 막 네모예요? 어디까지 해야 네모야? 맑은까지 해야 네모지? 그 다음에 또 어디 네모야? 하늘, 그 다음에 은, 동그라미. 그럼 은은 하늘에 붙어있죠. 은은 하늘에 붙어있어. 그럼 얘는 단어예요, 아니에요? 단어지. 얘는 단어의 자격이 없는 형태소였는데 얘는 단어의 자격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요런 형태를 조사라고 하고 요런 형태를 어미라고 해서 조사는 단어이고 어미는 단어로 잡지 않는다. 그 다음에 좀 이따가 파생어, 어부카버도 하나의 단어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사전에 책가방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책가방 사전에 나오겠죠? 그럼 책가방 하나의 단어야? 책, 네모지. 가방, 네모지. 책도 네모고 가방도 네모인데 얘가 합쳐지면 책가방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돼요. 이해돼요? 그럼 얘는 그냥 책가방이 하나의 단어인 거야. 자, 우리 돌다에다가 돌개하다를 뭐라고 하죠?
돌리다. 그치? 돌리다 이렇게 말하잖아. 돌리다. 돌다라는 단어도 사전에 있나? 네. 돌리다도 사전에 있나? 네. 그러면 돌다와 돌리다는 다른 단어예요. 돌다는 돌다가 네모고 돌리다는 돌리다가 네모야. 이해돼요? 그러면 돌다의 어간은 다만 똑 떼면 돼. 돌리다의 어간은 다만 똑 떼면 돼. 돌리. 이해돼요? 먹다의 어간은 먹기. 먹히다의 어간은 먹기. 먹이다의 어간은 먹이. 자, 먹다라는 단어와 먹히다라는 단어와 먹이다라는 단어가 사전에 각각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각각 단어니까 각각의 어간이 있는 거야. 그런데 먹고 이런 단어 있어요. 먹고는 왜 없어? 뭐랑 똑같아? 먹다와 똑같은 단어지. 자, 단어의 개념 약간 이해해야 돼. 자, 그 다음에 5번. 말할 때 꼭 붙여서 발음하는 단위. 문장을 구성하고 도막도막의 단위. 띄어쓰기 단위와 대체율을 일치하는 걸 뭐라고 배웠죠? 어절. 우리 서술형 문제에서 중학교 때도 좀 해보지 않았어요? 몇 어절로 쓰시오 이런 거. 그 다음에 6번. 어절들로 구성된 큰말이. 자, 예를 들면 우리, 의, 친구라고 하면 우리, 의, 친구 이렇게 하면 어절이 2개가 넘어가잖아?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라고 해요. 어절이 2개 이상이 합쳐진 걸 구. 자, 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꼭 외워줘야 되는 부분은 형태소와 단어. 형태소랑 단어의 개념을 꼭 좀 기억합시다. 자, 그럼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방금 했던 걸 다시 복습하고 이제 진짜 하나하나 해볼 거야. 누나는 엄마를 닮아서 참 좋다 라는 문장을 형태소로 쪼개면 형태소가 뭐였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가 형태소였어. 그럼 뜻이 있어야 돼. 니은 하면 뜻이 없고 누에도 뜻이 없어. 그럼 어디까지 해야 뜻이 있죠? 뜻이 있는 건 누나까지 해야 뜻이 있어. 자, 는 뜻 있어요? 있어요. 앞에 있는 말을 주어로 만들어주는 뜻이 있어. 그 다음에 뜻 어디까지 해야 있지? 엄마를 목적어로 만들어주는 뜻이 있어. 자, 닮아서는 사전에 뭐라고 나오게? 닮다. 그럼 뭐가 어간이야? 닮. 그리고 아서는 인과관계로 어간과 뒤에 말을 연결해 줄 때 닮다 그래서 다를 떼고 아서나 어서를 붙이는 거잖아요. 아서, 어서 이거 한 덩어리야. 그 다음에 참, 어간, 어미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자, 우리는 지금 형태도로 쪼갰고 얘를 자립인지 의존인지 실질인지 형식인지를 구분해 볼 거야. 자립성이 있으면 자립형태소. 그런데 자립성의 기준은 뭐죠? 띄어쓰기 한 덩어리가 자립성의 기준이었어. 자, 그러면 누나 자립성 있어요? 저 사람 누구야? 누나 그지? 그러면 자립성이 있으니까 누나는 자립형태소는 의존형태소 엄마 자립을 의존 그 다음에 의존 참 돼요 안 돼요? 띄우고 참 띄우고 되지. 띄어쓰기에서 참 혼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쵸? 문장을 쓸 때 그럼 얘는 자립 그 다음에 얘는 어간이니까 의존 어미니까 의존. 자, 어간과 어미는 항상 의존 형태소. 자, 이제 진짜 뜻이 있는지 문법적인 뜻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누나 실질는 그 다음에 실질 형식 실질 형식 실질 형식. 자, 형태소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겠죠? 자, 얘를 이제 형태소로 나눴으니까 단어로 나눠볼게요. 자, 채훈아 단어는 뭐지? 네모랑 동그라미요. 그럼 네모 어디까지 해야 네모예요? 누나는 붙어있네. 그 다음에 엄마 네모
를 붙어있네.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해야 띄어쓰기 돼요? 닮아서 그 다음에 참 좋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단어.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은 어절이에요. 어절은 띄어쓰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절은 띄어쓰기의 단위. 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해서 주어는 얘들아 주어는 나가 아니야. 자, 잘 들어봐.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해서 주어가 뭐지? 하면 나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주어는 어로 끝났지. 자, 잘 들어봐.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애들은 띄어쓰기 한 덩어리가 단위야. 그럼 다시 잘 들어봐.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해서 주어는 나는, 목적어는 너를, 서술어는 사랑한다. 자, 국어에서 절대 주어랑 동사는 같이 다니지 않아요. 주어는 어로 끝나는 애들이랑 노는 거야. 동사는 사로 끝나는 애들이랑 노는 거야. 예를 들면 명사, 동사, 형용사, 조사, 감탄사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돼요? 자, 봐봐. 여자, 여자, 여자 능곡고 이상한 거 아니야? 그치? 여자, 여자, 여자 능곡고 이상한 거잖아. 그래도 우리가 주어, 동사 이렇게 세트로 나오면 안 돼. 국어에서는 자, 어로 끝나는 애들은 어절이 단위야. 사로 끝나는 애들은 낱말, 단어가 단위야. 같이 다니면 안 돼. 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문장을 단어, 네모 동그라미로 나누면 어디까지 네모야? 나. 그 다음에 너는 뭐지? 동그라미. 너 뭐예요? 네모를 뭐야? 동그라미. 사랑한다가 네모. 이해되죠? 그러면 나는 대명사, 는 조사, 너 대명사, 를 조사, 사랑한다 동사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도 주어랑 서술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다니지 주어 동사 같이 나오면 안 돼. 자, 이제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습니다를 형태소로 쪼갤 건데, 자 여러분, 형태소의 개념을 지금 우리가 획득한 거야. 이걸 실전에 적용한다는 건 좀 더 어려운 형태의 문제인 거지. 자, 우리가 연쇄살인범의 특징을 알았다고 해서 연쇄살인범을 잡을 수는 없어. 그치? 왜? 실전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능력치가 필요하잖아. 자, 지금 우리는 연쇄살인범의 특징을 아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연쇄살인범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고 내가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형태소의 개념을 획득했다고 해서 바로 형태소를 다 쪼개고 잘 이해할 수는 없어. 자, 왜 그런지 이제 실전에서 적용하면서 왜 그런지를 이해해 봅시다. 자, 형태소는 뜻이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데 얘를 쪼개서 나눠봤더니 어디까지 끊어져요? 코스모스, 가, 그 다음에 활자, 그 다음에 얘를 나누려고 하니까 기본형으로 돌아가야 돼. P다. 그럼 어디서 잘라야 돼요? P. 그 다음에 up은 뭐죠? 과거 시제. 씁니다가 하나의 덩어리. 씁니다는 뭐지? 문장이 끝났는데 존댓말이야. 의 뜻이지. 자, 얘가 하나의 덩어리야. 특히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요. 지금 형태소 쪼갠 거야. 그 다음에 영미는 걸음이 빠르다. 쉬워 보이지만 간단하지가 않아. 형태소는 항상 원래 형태를 생각해야 돼. 자, 영미는 걸음이 빠르다. 형태소 쪼개면 영미는 걸 원래 형태가 뭐지? 걸음이 뭐예요? 걷다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 원래는 걷 더하기 이었던 거야. 그쵸? 걷 더하기 이었던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디귿 불규칙이라고 해서 나중에 용언의 불규칙 활용할 때 배울 거야. 그럼 얘는 원래 형태소가 걷, 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는
다르다. 형태소 이렇게 나누는 거죠. 형태소를 나눌 때는 원래 형태로 항상 돌아가는 거야. 스며들다 라는 단어를 형태소로 쪼갤 거예요. 그러면 원래 형태대로 돌아가면 돼. 씀이다. 씀이. 어떻게 해야 스미어가 돼요? 그리고 들, 다. 형태도 이렇게 쪼개는 거야. 이해돼요? 좀 어려운 거 해보자. 밝혀졌다를 형태소로 쪼갤 거예요. 가장 기본 형태는 박에 이히리기 우추 기억나요? 이히리기 우추. 예전에 배운 거 기억나? 이히리기 우추 뭐야? 사도를 만들거나 피도를 만드는 전미사. 자, 조명이 밝다. 자, 나는 조명을 밝게 했다. 사동의 의미는 밝히다 인 거잖아. 밝다에다가 히를 붙여서 밝히다가 된 거야. 밝다의 어간은 밝히다의 어간은 밝히. 근데 우리 지금 형태소로 쪼개는 거니까 의미가 있으면 다 쪼개줘야 돼. 그럼 어떻게 쪼개줘야 되지? 그 다음에 히. 여기까지는 알아냈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혀가 돼요? 어가 합쳐졌겠죠? 그럼 젖은 뭐야? 지옷. 그래서 밝기, 어지, 다. 형태도 이렇게 쪼개요. 그래서 밝혀,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생각보다 형태소를 나누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자, 군밤. 구운 밤이지. 근데 구운의 기본형은 뭐예요? 굽다. 그러면 굽다가 밤을 꾸며주게 만들려면 좋다가 뭐 친구를 꾸며주려면 달을 떼고 은을 붙이는 것처럼 굽다가 밤을 꾸며주게 만들려면 니은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구운 밤 요렇게 형태소 나누는 거. 생각보다 형태소 나누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얘를 다 할 수는 없어. 자, 그래도 이 페이지에서 형태소와 단어와 어절을 다 각각 쪼개보세요.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아요. 자, 달빛이 새하얗게 비쳤다만 한번 해봅시다. 자, 달빛이 새하얗게 비쳤다를 형태소로 쪼개볼게요. 어떻게 쪼개지? 달, 형태소. 빛, 새는 이새예요. 아니지. 새, 그 다음에 하얗게, 그 다음에 형태소는 빛이, 다. 이렇게 돼야 비쳤다 되겠죠? 자, 얘를 단어, 네모 동그라미로 쪼개면 어디까지가 하나의 단어야? 달도 네모고 빛도 네모인데 이게 합쳐져서 달빛이라는 단어가 됐어. 그럼 여기까지 네모 동그라미. 그 다음에 어디 네모야? 새하얗다가 하나의 단어니까 새하얗게 비쳤다. 이렇게 해야 단어가 되겠죠? 자, 우리 지금 단어로도 나눠본 거야. 나머지 건 여러분이 해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문법을 이야기한 기본적인 틀이었어. 문법을 이야기한 기본적인 틀. 자, 거의 오늘까지가 대부분 튜토리얼이라고 생각해야 되더라. 오늘 배우는 건 대부분 다 튜토리얼이야. 자, 음은. 아까 우리 음은 배웠어. 음은이 뭐더라? 최소의 소리가 달라지면
의미도 변하는 애가 의문이었어. 그럼 의문은 자 얘는 의미를 구별해주는 최소의 소리 단위. 의미를 구별해주는 최소의 소리 단위. 그래서 의문의 종류에 뭐가 있냐면 중요한 거 기역, 이응처럼 자음이나 모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단음과 장음 같은 길이 그리고 끝을 올려서 말할 건지 그냥 유지해서 말할 건지 아니면 내릴 건지 자 이런 억양도 뜻을 구분해주는 소리의 단위였어. 그 다음에 의문이 간혹 변할 때가 있는데 자 의문 변동의 의미는 뭐가 의문 변동의 의미냐면 의문이 환경에 따라서 변화 의문이 환경에 따라 변화할 때 우리는 그걸 의문 변동이라고 얘기해요. 자 의문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두 가지야. 의문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첫 번째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얘들아 편하게 하는 게 발음을 편하게 하는 게 발음을 효율적으로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효율적이라는 건 경제적이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발음의 경제성을 위해서. 자 어휘력이 없는 애들이 얘를 잘못 이해해서 발음이 경제적이야? 발음을 돈 주고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경제성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효율적이나 더 편리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부분 일어나는 음운 변동 중에 국물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는데 왜 국물 이렇게 해요?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그게 발음의 경제성이야. 신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신라 이렇게 해요?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발음의 경제성.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의미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발음을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자 얘를 발음하는 방법이 두 가지야. 하나는 샤프심, 연필, 지우개 이런 거 어떻게 읽어요? 문구. 이때 음운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얘를 발음할 때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 문구라고. 갑자기 구가 꾸가 되면 얘는 무슨 뜻이야? 문장의 한 구절이란 뜻이 되죠. 얘를 구를 꾸 기역을 쌍기역으로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문구와 문구를 구분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 얘는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서 일어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음운 변동의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자, 교체는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거 교체. 예를 들면 국물의 경우에는 국의 기역이 뭘로 바뀌어요? 궁, 이응으로 바뀌지.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는 거. 자, 이거 하나가 하나 되는 거야. 얘들아, 쌍기역은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예요. 받침에 쌍기역 있던 걸 발음해보면 쌍기역이 기역으로 바뀌었어. 하나가 하나 됐어. 교체. 기역이 이응되거나 니은이 리을 되는 거 교체. 뭔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축약은 두 개가 있었어. 그런 얘가 합쳐져서 A도 아니고 B도 아닌 새로운 형태가 되는 거예요. A도 아니고 B도 아닌 새로운 형태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기역이랑 히읗이랑 합쳐지면 뭐 되죠? 국화예요. 국화 아니고 국화잖아. 그럼 얘는 키읔이 돼요. 얘랑 얘랑 합쳐져서 새로운 게 됐어. 디귿은 히읗이랑 합쳐져서 뭐 돼요? 티읕. 비읍은 옷을 입히다 할 때 피읕. 지읒은 고개를 젖히다 되니까 치읓. 이따가 보아
보경아 이따가 봐. 자, 얘는 하나로 쳐요? 두 개로 쳐요? 하나로 쳐요. 얘랑 합쳐졌더니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가 탄생했어. 이런 거 출격. 자, 윤지야 눈 뜨고. 자, 탈락은 뭐가 탈락이냐면 있던 애가 없어지는 거지. 아니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만 남든지. 탈락. 예를 들어서 울 다 더하기 니. 윤지야 너 울니? 아니고 우니. 뭐가 없어졌어? 리을이 없어졌죠? 이런 거 탈락. 이해돼요? 가다 더하기 아서. 너 집에 가서. 그러면 얘는 가서가 되는 건 아 더하기 아가 뭐가 되는 거지? 아 더하기 아가 하나만 남는 거야. 원래 아가 두 개였는데 하나만 남았어. 탈락. 이해돼요? 그 다음에 첨가는 그럼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뭔가가 생겨나는 거가 첨가예요. 자, 첨가의 대표적인 예시로 이거. 자, 얘를 발음해보면 맨일. 얘를 우리가 외국인이라 치고 자연스럽게 발음해보면 한글을 처음 배웠어. 자, 우리가 외국인이야. 한글을 처음 배웠어? 자, 이제 읽어봐. 맨입. 이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맨입이라고 읽어요? 맨입이라고 읽어요? 니은이 여기에 있는 게 여기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올라가서 맨입 이렇게 발음돼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니은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얘는 이응이 니은으로 변한 걸까요? 아니요. 요 이응은 원래 있던 거야 없던 거야? 없던 거야.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니은이 생겨나서 우리는 맨입 이렇게 읽는 거지. 자, 우리가 외국인이라 치고 한글을 처음 배웠어?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화정역. 그러면 합치면 화정역. 우리 화정역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말해? 화정역 이렇게 말하지. 행신역 이렇게 말하잖아. 자, 여러분 서울역은 그냥 읽으면 외국인이 서울역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발음이야. 1차적으로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니은이 끼어 들어와서 자,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나. 니은 첨가. 그런데 이를 읽어봤더니 서울역. 너무 어려운 거야. 발음의 경제성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발음했더니 서울역. 그러면 1번에서는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거야? 첨가. 2번에서는 니은이 릴로 바뀌었으니까 하나가 하나 되는 교체. 자, 의문 변동은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걸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 단계를 걸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의문 변동. 자, 여러분 하나가 하나 되는 걸 뭐라고 해요? 교체. 자, 두 개가 합쳐져서 전혀 다른 새로운 게 되는 게 되는 거. 축약. 그 다음에 있던 게 없어지는 거. 탈락. 없던 게 생겨나는 거. 첨가. 요 네 가지는 중요한 거니까 외워야 돼. 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국밥하고 깻잎이다. 보기는 몇 개의 의문으로 되어 있는가 좀 이따가 세어보도록 합시다. 자, 요 의문을 쓸 때는 의문은 뭐의 단위야? 소리의 단위니까 자, 요런 거. 자, 좋아하는 에서 몇 개의 의문이에요? 얘 발음해보면 좋아하는. 그러면 의문 개수 세보면 지읒, 오, 히읗 맞아요? 아니요. 히읗은 소리 나지 않았어. 그치? 그러면 지읒, 오, 아, 히읗, 아, 니은은 니은 이렇게 세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있던 멀쩡하게 있던 히읗이 없어졌으니까 이거 뭐야? 탈락. 자, 요 경우에는 발음해보면 어떻게 되죠? 음식은 발음 이렇게 되지. 자, 이거 음운 변동 뭐 일어났어? 아무것도 안 일어났죠? 자, 여기 봐봐.
이응 원래 없었고 으 여기 있고 미음 여기 있고 시옷 여기 있고 이 여기 있고 기역 여기 있고 이응 원래 없었고 으 여기 있고 니은 여기 있고 아무것도 변동이 일어난 바가 없어. 그냥 아래에 있던 받침이 위로 슉 올라온 거지 아무리 이렇게 슉 올라온 거잖아. 얘 변하는 게 없잖아. 이렇게 올라가는 걸 우리는 여는 현상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음은 변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발음해봐. 국밥 아니고 국밥이니까 뭐가 뭘로 바뀌었죠? 비읍이 쌍비읍으로 바뀌었어. 자 쌍비읍은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가 하나 됐어. 이거 무슨 현상? 교체. 자 그런데 이렇게 이어지면서 국밥하고예요. 발음해봐. 국밥하고. 그럼 비읍 더하기 히읗이 뭐 돼요? 비읍 더하기 히읗이 국밥하고 됐으니까 얘는 축약. 그 다음에 얘는 원래 형태가 뭐 더하기 뭐야? 원래 형태가 깨 더하기 입이죠. 깨라는 식물이 있고 그것의 입인 거 아니야? 자 생각해보면 우리는 음성 언어가 먼저 있었어요? 문자 언어가 먼저 있었어요? 당연히 음성 언어가 먼저 있었어. 글자는 언제 생겨요? 음성 언어는 고조선 시대 때부터 계속 있었고 문자 언어는 겨우 몇백 년 전에 1443년에야 생겨나지. 한글 맞춤법은 일제강점기가 지나서야 생겨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아주 오래전부터 깨입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어떻게 발음할게? 깻잎이라고 발음한 거야. 왜 그렇게 발음하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냥 그렇게 발음하는 거야. 그래서 국어학자들이 아니 얘를 깨 더하기 잎인 것 같은데 왜 발음을 깻잎이라고 하지? 그걸 글자로 표시해줄 방법이 없을까?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발음하면 깨잎인데 얘를 우리가 음성 언어로 발음할 땐 깻잎, 니은이 몇 개 들어가요? 깻잎 두 개나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뭔가 글자로 표기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시옷을 집어넣어주자 라고 해서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아 해서 여기 시옷을 집어넣어서 이제 사이시옷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야. 그럼 얘들아 사이시옷을 생각해보면 문법적으로 사이시옷이 있어서 우리가 얘를 깻잎으로 발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깻잎이라고 발음을 하니까 사이시옷이라는 문법적인 규칙을 만들어준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사이시옷은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안 맞고 좀 약간 불규칙적이야. 이런 걸 우리가 수의적 현상 이렇게 어렵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얘는 중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니은 두 개가 끼어 들어갔어. 이런 걸 무슨 현상? 첨가 현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교체, 축약, 탈락, 첨가의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어, 채연아 단어가 뭐더라? 단어는 네모 동그라미요. 정수기 앞에 만나도 윤경아 이렇게 대답해줘야 돼. 채연이처럼. 윤경아 단어 뭐지? 웃으면서 도망가면 안 되고 네모 동그라미요 이렇게 말해야 돼. 자 단어는 네모와 동그라미가 단어예요. 자 산, 에, 눈, 이, 온다. 자 단어를 나눠놓고 봤더니 산이랑 눈이랑은 성격이 좀 비슷해. 어떤 대상의 개념,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따로 빼서 얘네는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이름 명자를 붙여서 명사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야. 자 애나 이도 하는 역할이 좀 비슷해. 어떻게 비슷해? 앞에 있는 말을 도와줘. 얘는 부사어가 되도록 도와주고 얘는 주어가 되도록 도와줘. 도와주는 애들을 합쳐서 그러면
조사라고 하자. 단어들의 형태를 이렇게 막 단어를 다 쪼갠 다음에 얘네들을 성질이 같은 것끼리 분류해 놓은 체계를 우리가 품사라고 하는 거예요. 품사는 단어들을 다 쪼갠 다음에 단어를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놓은 단어의 갈래가 품사예요, 여러분. 품사는 뭘로 끝나야 돼? 사, 명사, 동사, 조사 이렇게 끝나야지 서술어, 목적어 나오면 안 됩니다. 자, 품사를 분류할 때 첫 번째 기준은 형태. 활용을 해서 형태가 변하는 게 가능한 서지나 변어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형태가 고정돼서 변하지 않는 불변어, 가변어, 불변어. 그 다음에 그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단어의 분류 체계는 이렇게 세 가지야. 형태, 기능, 의미 세 가지인데, 자, 여기 잘 들어야 돼. 자, 여러분, 형태는 대한민국 같은 거예요. 기능은 경기도 같은 거예요. 의미는 고양시 같은 거예요.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지?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들어오는 거잖아. 단어를 가장 간단하게 큼직큼직하게 형태에 따라서 가변어, 불변어를 나눈 다음에 거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얘가 어떤 기능을 하지?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이렇게 쪼개는 거야. 형태가 가장 크게 나누는 거, 의미가 가장 작게 나누는 거 이해되죠? 자, 이제 밑으로 표로 내려와서 단어를 가장 큼직큼직하게 가변어, 불변어로 나누는 기준이 뭐더라? 형태. 그 다음에 형태를 약간만 세부적으로 나누면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기능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나눠보면 얘가 가장 작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요 라인이야. 단어에서는 일단 가변어의 개념, 가변어의 세 가지 종류를 외우는 게 엄청 중요해요. 가변어는 변하는 게 가능한 말. 자, 가변어가 뭐지? 변하는 게 가능한 말이에요. 이건 대충 아는 아이가 하는 말이야. 자, 가변어가 뭐지?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어미가 교체돼요 라고 얘기해야 돼. 어미? 자, 어미는 뭐 뒤에 나오는 거야? 어간 뒤에. 먹다에서 뭐가 어미예요? 다. 예쁘네에서 뭐가 어미예요? 네. 얘네들을 떼고 다른 말로 교체할 수 있지. 그러면 먹다와 예쁘네는 가변어야. 자, 가변어 중에 이렇게 어간과 어미가 분리되고 어미를 활용할 수 있는 말을 용언 이렇게 얘기해. 자, 용언 중에는 뭐가 있어? 두 개. 사로 끝나야 돼. 동사와 형용사가 있겠죠? 자, 동사는 뭐가 동사예요? 움직임이나 변화가 나타나면 동사예요. 움직임이나 변화.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낼 때 형용사야. 자, 요즘에 많이 나오는 문제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뭔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 어떤 건 동사고 어떤 건 형용사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정빈아, 너 키가 많이 컸다. 이렇게 되면 키가 많이 컸다는 옛날과 달라졌다 이 뜻이지. 변화가 있었다 이 뜻이지. 키가 컸다는 동사계 형용사계? 동사예요. 그런데 정빈아, 너 키가 크다는 거. 키가 큰 상태를 말하는 거지. 크다는 뭐야? 형용사. 컸다는 동사. 이해돼요? 조명이 밝다는 밝다, 밝은 상태지. 그럼 얘는 동사야, 형용사야? 형용사. 창밖을 보니까 날이 밝는다. 날이 밝는 건 변화를 말하는 거니까
얘는 동사야. 박다, 박는다, 품사 다르고 요즘에 이런 게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품사의 통용 이런 거 많이 나오는 추세라 좀 알아두고 자 여기 봐봐. 가변어에는 동사 형용사가 있는데 뭔가 하나 더 있어. 얘는 분류 체계를 보니까 용언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용언이 아닌 것 같은데 얘가 가변어 안에 있어. 얘가 뭐냐면 서술어에 자격을 주는 조사 뭐뭐이다. 자 범인은 보경이다. 범인은 보경이다 라는 말을 자 정원이가 나한테 전달해줘봐. 정원아 범인은 보경이다 라는 사실을 나한테 말해줘봐. 선생님 범인은 보경이다 하면 반말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보경이에요. 보경이다. 그래서 다를 떼고 에요를 붙였어. 그치? 왜? 존댓말이니까 범인은 보경이다. 범인은 보경이지. 범인은 보경이네. 범인은 보경이야. 그럼 이다에서 다를 떼고 다른 어미로 교체가 가능하죠. 그래서 서술격조사 이다만 가변어에 들어가는 거야. 자 여러분 가변어의 의미는 어미가 교체되는 말 종류 3개 동사, 형용사, 이다 요걸 외우는 거야. 자 얘가 진짜 중요해. 여기에서 요 개념 때문에 발생하는 오답이 진짜 많거든요. 요 개념을 확실하게 외워야 돼. 가변어, 불변어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 가변어는 3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불변어예요. 자, 불변어의 종류 중에 문장에서 이렇게 뼈대를 형성하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을 체언 이렇게 얘기해. 문장에 뼈대를 형성하는 굵직굵직한 애들 체언. 자, 대상의 이름을 가리키는 명사, 이름을 대신하는 대명사 하나, 둘, 셋, 넷.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수사. 그 다음에 수식은 수식이 뭐예요?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수식어인데 수식어 중에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는 게 관형사. 그 다음에 부사는 동사랑 형용사를 수식하고 관형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수식해요. 여기를 외우세요. 관형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동사, 형용사를 수식해. 앞으로 관형사든 관형어든 관형절이든 관형자가 붙으면 다 뭘 수식해?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줘요. 그 다음에 부사든 부사어든 부사절이든 부사자가 들어가면 뭘 꾸며줘요? 동사와 형용사를 꾸며줘요. 자, 요거 외우는 거야 얘들아. 요거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조사는 자 은는이가가 붙으면 주어라는 관계를 형성해. 을률이 붙으면 목적어라는 관계를 형성해. 이다, 입니다, 이에요 붙으면 서술어라는 관계를 형성해. 조사는 관계를 형성해주는 관계어이야. 자, 채연아 단어가 뭐지? 네모, 동그라미요. 동그라미는 모두 다 조사예요. 얘가 네모 동그라미에 그 동그라미는 다 조사야. 그 다음에 독립어는 감탄사. 얘는 그렇게 엄청 중요하지 않고. 자, 지금 우리는 단어의 체계를 배운 건데 내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있어? 가변어의 개념, 어미가 교체된다. 가변어의 종류 3개. 동사, 형용사, 이다. 얘가 왜 중요하냐면 새 옷, 좋은 옷. 새와 좋은의 역할이 비슷해요. 그쵸? 어떻게 비슷하죠? 옷을 꾸며주는 수식의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러면 얘는 명사니까, 얘도 명사니까 자, 옷을 꾸며주는 새와 옷을 꾸며주는 좋은이 둘 다 관형사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야. 그런데 좋은은 가변어예요. 가변어예요. 가변어에 3가지 있어. 동사, 형용사, 이다. 그럼 얘는 동사, 형용사, 이다 중에 하나야. 뭐게? 형용사. 얘가 관형사.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지점이 있어.
그래서 가변어, 불변어가 제일 중요해. 이해돼요? 가변어, 불변어 왜 외워야 되는지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많은 오답이 발생할 거야. 이제 가변어를 좀 외워주는 게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되는 일이고, 자, 단어의 구조로 넘어가서 단어의 구조, 단어의 구성 요소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19세기에도 그 막 베르사유 궁전 막 이런 18세기 막 11세기 만들어진 데 보면 거기에 막 다 연못을 파놨죠? 인공 연못이 존재했어. 그러면 17세기, 18세기에 인공이란 단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지구의 위성인 달이 있었으니까 위성이라는 말도 생겨났어. 그때는 인공이라는 단어가 위성이라는 단어랑 어울릴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20세기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나서 그런 대상이 생겨나서 인공이라는 단어랑 위성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인공위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야. 우리가 어떤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는 새로운 대상을 지칭하는 말을 만들 때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재료로 삼아서 단어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는 거지.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책가방이나 손수건이나 꽃가게도 되게 오래전에 그런 조합을 거쳐서 단어가 만들어졌을 것 같지 않아? 그죠? 2000년도 초반에는 되게 격동의 시기였는데 삐삐라는 것도 생겨나고 시티폰 뭔지 알아? 시티폰 막 엄청 그렇게 크진 않는데 그때 시티폰이 나왔을 때 광고가 뭐였냐면 김국진이 잠깐 빌려주세요. 그 공중전화 옆에서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쫙 서 있는데 공중전화 옆에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광고가 엄청 인기였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전화를 걸려면 공중전화에서 동전 넣고 이렇게 순서를 기다려서 해야 되는데 시티폰은 공중전화 옆에서 전화가 걸리는 거야. 그런 획기적인 전화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신기하다 하고 시티폰이 한 1년 정도 유행하다가 얘가 바로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휴대폰이 생겨난 거야. 스마트폰 말고 휴대폰. 그래서 폴더폰 막 그런 거 생겨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들도 시티폰도 없어지고 삐삐도 없어지고 음성사서함도 없어지고 없어지는 단어들도 있지만 새로 생겨나는 단어들이 있죠? 그런 단어들을 재료로 삼을 때 자, 단어를 재료로 삼을 때 단어의 핵심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해요. 자, 어근과 결합해서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을 우리가 접사라고 해요.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을 접사라고 하는데 접사는 어근의 앞에 붙으면 접두사, 어근의 뒤에 붙으면 접미사. 자, 풋, 사과라는 단어를 형태소로 쪼개면 풋과 사과. 뭐가 핵심 의미야? 사과. 뭐가 제한해요? 풋이 의미를 어떻게 제한하냐면 사과의 집합을 생각해봐. 사과, 풋사과. 어근의 의미를 제한해주지. 풋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제한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의미를 자세하게 만들어준다. 그 뜻을 제한한다는 건 의미를 자세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의미를 자세하게 만들어줄 때 의미를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반드시 외우기.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자, 어근의 개념, 단어의 무슨 의미? 핵심 의미. 일단 형태도로 다 쪼갠 다음에 어근은 핵심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 자, 어근의 조건 1번 자립성이 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자립성의 개념이 뭔지 이미 정리를 했어요. 문법에서 자립성의 개념은 띄어쓰기 한 칸에 얘가 혼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인 거야. 자, 자립성이 있다. 또는 어간이다. 자립성이 있다. 또는 어간이다. 자, 1번과 2번 사이에 또는이 있어. 그럼 얘는 희원아 무슨 뜻이야? 또는이 있다는 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얘는 어근의 자격을 가진다 이 뜻이에요. 사과, 자립성 있어요? 네. 그럼 얘는 뭐야?
어근. 이해돼요? 자, 접사는 단어의 핵심 의미가 아니라 어근에 붙어서 의미를 제한하는 것. 어근에 붙어서 의미를 제한하는 부분이에요. 자, 접사의 조건. 접사는 어근이 아닌 부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없어야 돼? 자립성이 없어야 돼. 그리고 뭐도 아니어야 돼. 어근이 아니니까. 어간도 아니어야 돼. 그리고 접사의 조건 세 번째. 접사는 단어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접사가 붙으면 원래의 단어와는 다른 단어로 구별돼야 돼. 접사의 세 번째 조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재료가 돼야 돼요.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재료가 돼야 돼. 자, 얘들아, 먹다라는 단어가 있고 먹히다라는 단어가 있죠? 그쵸? 먹다 따로, 먹히다 따로인 거잖아. 자, 먹히다를 분석해보면 먹히다가 되는 거야. 자, 먹은 어근이에요? 접사예요? 둘 다 아니에요. 어근이에요. 자, 앞으로 우리는 어근을 동그라미로 접사를 세모로 표시할 건데 먹은. 자, 다 자립성이 있나요? 없지만 어간이라서 얘는 어근에 해당돼. 희를 생각해보면 희는 자립성이 없고 어간도 아니고 새로운 단어를 형성했어요. 그럼 이 1번 조건과 2번 조건과 3번 조건을 동시에 다 만족해야 돼. 그럼 얘는 접사예요. 다 자립성 없고 어간 아니고 다는 새로운 단어를 형성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럼 얘는 접사가 아닌 거야. 얘는 뭐야? 얘랑 세트인 어미. 단어의 형성에서는 어미는 존재감이 없어. 왜냐하면 항상 어간 뒤에 있다고 치기 때문에. 어미는 존재감이 없어. 이해돼요? 자, 어근, 접사, 어간, 어미의 개념을 생각해야 돼. 자, 먹히다의 어근은 먹, 접사는 히, 어간은 먹히, 어미는 다. 이해돼요? 이거 어려운 거야. 자, 요 세트 어근의 조건 2개, 여기 또는까지 외우는 거예요. 접사의 조건 3개, 그리고까지 외우는 거예요. 자, 얘들아, 얘는 어근의 조건 2개, 접사의 조건 3개, 얘는 교과서에 안 나와. 이거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봐야 아, 이렇게 해야 문제가 풀어지는구나를 알 수 있는 부분이야. 얘는 교과서에 없어. 참고서에도 없어. 얘는 요령이야.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어근이 하나로만 이루어진 걸 우리는 단일어 라고 하고, 어근 더하기 어근을 합성어 라고 하고, 어근 더하기 접사, 접사가 앞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걸 파생어 라고 해요. 자, 합성어를 형성할 때 합성어는 뭐 더하기 뭐? 어근 더하기 어근을 형성할 때 일반적인 단어의 배열 방식과 동일한 합성어, 그냥 평범한 형태로 만들어진 거를 우리는 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얘기해요. 통사적 합성어. 그리고 일반적인 단어의 배열 방식과 동일하지 않은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 자, 통사적 합성어인지 비통사적 합성어인지를 구분할 때는 일단 뭐부터 쪼개요? 단어를 형태소로 다 쪼갠 다음에 얘가 합성어인지부터 확인해요. 합성어가 아니라 단일어나 파생어일 수도 있으니까 합성어인지부터 확인을 한 다음에, 자, 통사적 합성어인지 비통사적 합성어인지를 쪼개는데 통사적 합성어는 종류가 너무 많아. 자, 그러면 1단계 합성어인지를 확인한다. 2단계 비통사적 합성어인지를 확인한다.
네 하면 비동사적 합성어예요. 아니요 하면 얘는 다 무슨 합성어야?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가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뭐만 외우면 되겠어. 비통사적 합성어 외우면 되겠죠? 자, 비통사적 합성어는 어간 뒤에 어미가 없는 게 대표적인 예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덮밥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어. 자, 얘가 통사적인지 비통사적인지를 구분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임무야. 그럼 얘를 뭐부터 해요? 형태소로 쪼갠다. 형태소로 쪼개면 덮, 밥, 덮. 자립성 있어요? 덮 없어요. 어간이에요. 덮다의 덮이에요? 네. 그럼 얘는 자립성은 없어. 그런데 어간이야. 그럼 얘는 어근의 자격을 가져요. 밥은 자립성이 있어. 그러니까 뭐야? 어근. 얘도 어근이고 얘도 어근이니까 자 1단계 통과. 합성어예요. 자 2단계. 어간 뒤에 어미가 없다. 어간 뒤에 덮에 해당하는 어미가 덮다에서 다를 뜻으면 뭐 덮네, 덮고, 덮은, 덮지 뭔가 뒤에 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어미가 없는 거야. 그럼 얘는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이해돼요? 자, 돌아가다의 경우에는 자, 돌아가다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다의 경우에 형태소를 쪼개면 1단계 돌, 아, 가, 다 돌 자립성은 없는데 어간이라서 돌다의 돌이라서 어근이에요. 아 자립성 없는데 어간도 아닌데 돌다 돌아 같은 단어예요? 다른 단어예요? 같은 단어니까 얘는 3번 조건에서 어긋나서 접사로 보지 않아요. 그럼 뭐겠어? 어미 가 자립성은 없는데 어간이라서 얘들아? 여러분? 같이 따라와야지 지금. 자립성은 없는데 어간이라서 뭐예요? 어근이에요. 다. 얘는 어미. 그럼 봐봐. 원래 이렇게 우리말은 어간 다음에 어미 다음에 어간 다음에 어미 다음에 세트가 맞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 세트가 있어 없어? 없어. 이런 애들이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이해돼요? 얘는 통사적 합성어예요. 자연스러운. 자, 그럼 오가다는 어때요? 오가다는 형태소 쪼개면 오, 가, 다. 얘는 얘 거잖아. 그치? 여기에 해당하는 뭐가 없어? 어미가 없어. 이거 뭐죠? 비통사적 합성어. 이해돼요? 얘가 비통사적 합성어 1번. 그 다음에 2번. 부사가 뭘 꾸며준다고요? 아까 부사는 뭘 꾸며준다고 했어?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준다고 했어. 관형사가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야. 예를 들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래 뭐 꾸며줘? 놀랐다? 놀랐어? 놀랐지? 동사를 꾸며주잖아. 그런데 깜짝 세일이라고 하면 형태소 나눠봐. 깜짝 자립성이 있어요. 세일 자립성이 있어요. 일단 합성어인지를 확인하고 깜짝이 뭘 꾸며주고 있어? 세일을 꾸며주고 있는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난 거야. 부사인데 부사는 깜짝 놀라다 동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뭘 꾸며주고 있죠? 명사 체언을 꾸며주잖아. 그럼 얘는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비통사적 합성어야. 부슬부슬 내린다. 부슬부슬 온다. 원래 부슬은 뭘 꾸며줘야 돼? 내리다, 온다 같은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예요. 그런데 부슬비라고 하면 부슬이라는 부사가 뭘 꾸며주고 있죠? 비라는 체언을 꾸며주는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났어. 얘는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부슬비, 깜짝 세일 이런 거 이해돼요? 자, 우리는 여기 구분해봅시다. 개념 확인으로 내려와서 여기 다 해오는 거야 얘들아. 너네가 다 얘를 구분해오는 건데 어려운 것들 좀 할게요. 날짐승. 자, 날짐승을 형태로 쪼개면 날짐승. 자,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날짐승은 날다의 날이에요. 부엉이, 딱따구리, 까치 이런 애들이 날짐승이야. 그러면 날아다니는 짐승이 날짐승이니까 날 어근이에요? 접사예요? 어근이에요. 날 자립성은 없는데 뭐예요? 날다의 날이니까 어간이라서 어근이야. 짐승 어근이지? 그럼 얘는 합성어예요? 파생어예요? 합성어예요. 그럼 얘가 어간인데 뭐가 없어? 그 뒤에 어미가 없어. 그럼 이건 통사적이야? 비통사적이야? 비통사적 합성어죠? 자, 돌다리, 돌, 어근, 다리, 어근. 얘는 통사적이야? 비통사적이야? 돌, 다리, 통사적. 왜냐하면 우리가 비통사적 합성어는 두 가지 종류를 제한했잖아요. 뭐? 어간 뒤에 어미가 없는 거, 부사가 체언을 꾸며주는 거. 둘 다 아니니까 뭐겠어? 통사적 합성어겠죠? 자, 날고기는 어때요? 날고기는 날, 고기인가요? 아니지. 그럼 이 날은 자립성이 없어. 날다의 날도 아니야. 그런데 고기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형성해요. 그럼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을 다 만족하니까 얘는 뭐인 거야? 접사. 고기는 어근. 그럼 얘는 합성어예요? 파생어예요? 파생어예요. 이해돼요? 자, 군살. 군살은 군 더하기 살이야. 군. 자립성이 있나요? 군. 자립성이 없어. 얘는 군다의 군이에요. 어간도 아니야. 그런데 살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형성했어.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을 다 만족하니까 얘는 뭐인 거야? 접사. 살은 자립성이 있으니까 어근. 그럼 얘는 파생어네요. 자, 군밤은요. 아까 군밤 형태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지? 굽, 니은, 밤. 굽. 자립성은 없는데 굽다의 굽이야. 어간이라서 어근. 얘는 이렇게 세트겠지 뭐. 밤, 어근. 얘는 그러면 어근 더하기 어근이니까 합성어. 합성어인데 뒤에 어간도 있고 어미도 있고 얘는 합성어 중에 통사적이야? 비통사적이야? 통사적. 이해돼요? 자, 오늘 여기에서 배운 개념이 진짜 엄청 중요했어. 자, 이제 총정리. 자, 다음 주에 쪽지 시험 보는 내용을 한 페이지에 정리해 줄 테니까 얘를 뒷페이지에 적어 갑시다. 자, 일단 1번. 음은 변동에 4가지 양상이 있었는데 하나가 하나 되는 교체. 그쵸? 그 다음에 2개가 합쳐져서 전혀 다른 새로운 게 되는 축약. 그 다음에 있던 게 없어지는 탈락. 없던 게 생겨나는 첨가. 요 4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어떤 음운 변동을 딱 제시하면 그 음운 변동이 이 4가지 중에 뭔지를 알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2번째, 형태소.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개념. 형태소의 개념을 알고 형태소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립성이 있으면 자립형태소, 없으면 의존형태소. 진짜 뜻이 있으면 실질형태소. 얘가 진짜 뜻이 없고 문법적인 기능만 있으면 형식형태소. 자, 형태소는 이렇게 나누는 거다. 그 다음에 단어의 개념, 네모와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가변어의 개념, 종류. 기억나요? 가변어는 뭐가 가변어야? 어미가 교체되는. 종류는 동사, 형용사, 이다. 자, 그 다음에 단어에서 수식어의 종류와 역할. 관형사는 체언수식, 부사는 용언수식. 이거 외워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근과 접사의 개념
조건. 기억나죠? 어근과 접사의 개념과 조건. 어근과 접사 개념과 조건. 그리고 비동사적 합성어 2개. 비동사적 합성어 뭐 있죠? 어간 뒤에